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9일 월요일 퇴근길 영상 준비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돈의 논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논리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빌려주는 주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예상한 대로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내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가장 먼저 따집니다. 이게 확보가 되고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명분이 정확히 서야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주택 쪽을, 주거 쪽을 이렇게 많이 규제함으로 인해서 주거 쪽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를 금융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많이 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를 그나마도 좀 쉽게 받고, 돈을 그나마도 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래도 많이 편하게 봐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금융사 쪽에서, 이쪽에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의 PF 대출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는 정보가 가장 빠른 거고,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접하는 거가 다르고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 수준에 맞게밖에 보지 못하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금융사나 건설사들 쪽에서 행보가 좀 더디다는 것 자체는, 분양이 쉽지 않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그게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원래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는 예정대로 만약에 분양 승인을 받고 언제까지 해서 바로 분양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도 그 기간이 이렇게 많이 딜레이 되거나 사업이 못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과거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다른 시장처럼 지식산업센터도 똑같이 사업을 언제 간다 그랬는데 사업이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자금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장마다 사업이 가기 전에 진짜로 분양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가늠하기 위해서 청약을 받고 입주 의향서를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입주 의향서를 얼만큼 받았으니까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청약을 돈으로 얼마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분양이 잘 될 것이니까 PF 대출을 해줘라. 이런 명분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입주 의향이나 청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금융사만 그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이렇게 조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을 풀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뒤흔들수록 다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청약을 넣는 부분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위장으로 된다라는 거죠. 가상으로 분양 대행사에게 이렇게 돈을 넣어서 이렇게 좀 청약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찍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보여지기에는 분양률이나 청약률이 굉장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인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재 그 현장을 3군데를 사실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는 현대 퍼블릭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영등포 쪽에는 영등포 구청 옆에 새로 생기는 신규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고, 강서 쪽에는 가양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현장을 하나를 또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가산도 굉장히 핫하다고 하고, 영등포도 뭐 입주 영세를 얼마를 받아서 뭐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서도 뭐 청약이 뭐 거의 다 들어와서 뭐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하게 근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고, 이 세 개 현장이 제가 봤을 때 서울 시내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의 전체적인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영등포 쪽은 그 공급이 많지 않은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할 수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은 예상을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 자체에 평당가를 1,300만원, 1,400만원, 1,500만원 육박하는 이 평당가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결단코. 이게 이제 물론 그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바람이 불고 워낙에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금융권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어렵고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고 어렵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오늘 말씀에 이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면 나는 나에게 득이 될까 안 될까. 자본주의 논리는 그냥 무서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내 돈이 회수가 안 될까 봐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정말 디테일하고 빡빡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이 오히려 들어가서 오히려 내가 좋은 호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근거와 적당한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종합해 봤을 때, 아, 이 자리는 지식산업센터로서 가치가 있다, 향후 가치적으로 올라갈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하기에 입지가 나쁘지 않다, 그런데 분양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래서 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물건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분위기와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한 개 현장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 한 개 현장하고, 그 다음에 강서 지역 한 개 현장, 이제 이 현장이 이 세 개가 사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청약은 다 들어왔고 입주형에서 다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잘 된 거라고 보여지죠. 근데 그 이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 이면이 실제로 그게 진짜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거를 돈을 넣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쉽게 얘기하면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쇼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산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벌어지는 것들 상황을 보니까 되게 분양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양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 받을 만큼의 분양률이 안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 오픈되기는 굉장히 분양이 많이 돼서 거의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가 됐던 현장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를 해야 되니까 뭐 선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냉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기회를 잘 살려서 분명히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의외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들도 한번 염두에 보고, 이럴 때 이렇게 좀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이렇게 주의를 좀 보고 있으면 의외로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들고,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이제 벌써 저도 지금 잠깐 현장을 한 군데 들리려고 나가는데,
명절 전이어서 그런지 차가 벌써 많이 막힙니다. 명절 이렇게 벌써 이렇게 가시려고 많이 설레게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잘 보내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